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채택이 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모두 만장일치였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점, 그리고 핵실험 이후에 결의가 나오기까지 최장 기간이 걸렸다는 점,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뉴욕 현지에서 조금 전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온 분이세요. 오준 유엔 대사 직접 연결을 해보죠. 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안보리 회의 중에 오준 대사가 한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계속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통치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요. 네. 예. 어떤 심정이셨어요?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고 또 영어로 같은 말을 please stop it now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예. 저는 북한이 지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제재를 받게 된 것이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점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른 이사국들도 들으라고 한국말 표현도 조금 썼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대북 제재에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어제 통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통과가 된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2가지 수정을 요구했어요. 보니까 북한에다가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민간 항공기는 허용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좀 넣어달라 했고 또 블랙리스트에 올릴 인물 중에 하나는 좀 빼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러시아 요구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결국? 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반영이 됐는데 그런 반영된 부분들이 전부 제재 결의안에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러시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을 그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제안을 해서 반영을 시킨 거죠.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과 러시아 이런 지정학적으로 미국과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최장 시간, 핵실험 이후에 57일이 걸린 겁니다. 그럼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항목을 꼽아보자면 오준 대사님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강력한 이유는 어떤 특정 항목보다는 항목은 지금 10개가 넘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특정 항목보다는 여태까지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는 모두 북한의 그 WMD 개발, 그러니까 그런 대량 파괴 무기, 핵이나 미사일 말하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 그런 개발과 직접 관련된 활동들을 규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됐든 운송이 됐든 무역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직접 그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된 부분에 대한 제재였는데 이번 제재가 근본적으로 기존의 제재와 다른 것은 그런 것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외화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그 정도가 훨씬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무기와 관련된 수출이다 이러면 길이 막힌다든지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민간의 것이라도 의심만 되면 다 막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무역 분야의 제재, 한 번만 더 도발하면 특정 무역 분야의 제재가 있을 거라고 지난번 저희 뉴스쇼 출연하셨을 때 오준 대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번에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북한의 가장 큰 수출 분야, 광물 분야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고 얼마나 이 타격이 되는 건가요? 북한의 그런 외화 소득 중에 현재 한 광물의 수출이 한
30%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주요 외화 소득이 가능한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광물 수출이 중단됐고 금지됐고 그다음에 뭐 철이나 석탄 같은 거는 그런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큰 영향을 주죠. 이 근거는 그러니까 북한의 광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노동당 거고 노동당 재산으로 돼 있고 결국 그 자금이 무기 만드는데 핵실험하는데 이런 데 들어간다. 이런 근거로 해서 광물 수입 수출을 다 제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 소득, 외화를 벌어왔을 때 북한이 벌어온 외화를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쓴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하. 결국은 이렇게 육해공을 다 막고 무역 수출까지 강하게 막으면서 상당한 타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지금 북한 수출의 25%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4분의 1을 차지하는 섬유 수출하고 인력 수출, 노동력 수출의 길은 열어두었고요. 또 대북 원유 수출길도 열어뒀어요. 원유 수출길은 끝까지 중국이 이거는 막으면 안 된다. 요구를 한 거죠. 그 원유의 경우는 지금 이제 항공유를 북한이 수입 못하게 했는데 결국 항공유를 수입하지 못하면은 모든 종류의 비행기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특히 로켓에 사용하는 것도 항공유이기 때문에 로켓 연료도 로켓 발사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비축해 놓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수입이 이제 금지되면 북한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혀 석유 생산이 안 되는 국가이니까. 그래서 말이죠. 중국이 이렇게 북한 민생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뭐 섬유 수출길도 열고 인력 수출길도 열어두고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제재안을 중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실효성 부분에서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뿐 아니라 이건 모든 유엔 대사들의 평가인데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많이 받아들였다, 동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많이 동의한 것보다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많이 동의한 거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동의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의했을 때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동의를 했겠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중국이 이런 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도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중국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 뭐 이런 이해관계로 봤을 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에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동북아에 이런 긴장이 조성되고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유엔에는 이제 그 제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재가 생기면. 그래서 그 제재위원회 임무는 그런 제재가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재 감시, 이행 감시를 통해서, 제재가 가급적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100% 이행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이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준 유엔 대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북 제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제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제재가 그냥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치면 안 되고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끔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게끔 유도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여가면은 그 반작용으로 북한이 더 폭발하는 건 아니냐, 더 도발하진 않겠느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북한의 반발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예측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제재가 제재 내용이 강하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발을 계속할수록 점점 더 불이익이 커진다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5번째로 또 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거의 명확하거든요. 북한에게도 명확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명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추가 도발을 혹시 또 한다면, 5번째 실험을 또 한다면, 혹시 연평해전 같은 것을 또 벌인다면 그때는 다른 제재를 또 가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도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재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뭐 섬유 수출이라든지 인력 수출의 길은 열어놓은 부분. 예. 제가 뭐 어느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고 물론 그러니까 제재 내용이 강화될 뿐 아니고 국제사회가 그걸 가만히 받아들이거나 좌시하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경고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이제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채택되기 전 반응은 추가 도발이 있을 거다, 뭐 강력한 보복이 있을 거다 이런 경고는 한 상태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아마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을 할 거고 동시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요구해올 거다 이런 대체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먼저 해야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 지금도 그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평화협정 이야기는 10년 전에 그 육자회담에서 합의했던 그 합의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체제죠.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협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합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평화협정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는 선우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은 비핵화는 안 하고 평화협정만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 되겠죠. 중국이 요구하는 동시 추진 이거는 어떻습니까? 동시라는 게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을 동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거다. 거기서 바뀐 것은 없다. 비핵화가 우선.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이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말씀. 불과 몇 시간 전에 안보리 이 전체 회의에서 채택이 된 대북 제재안 거기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던 오준 대사 굉장히 피곤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국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준 유엔 대사 뉴욕 현지 직접 연결했습니다.